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AT 마드리드 vs 클럽 브리에. 이번 경기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공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라인이 흔들리는 그 한순간을 누가 더 정확하게 파고드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1차전에서 3대3이라는 스코어가 나왔다는 것은 양팀 모두 전방 공격력은 충분히 보여줬지만 수비 조직과 라인 컨트롤에서 명확한 숙제를 남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AT 마드리드는 홈에서 라인 간격을 꽉 조인 상태로 출발한 뒤 중원에서 볼을 따내는 순간 알바레즈와 시메오네, 루크만이 동시에 뒷공간을 향해 치고 나가는 그림을 준비해 올 가능성이 높다. 바에나는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은 후 전진 인터셉트를 시도하는 클럽 브류의 센터백의 움직임을 유도하고 그 뒤로 생기는 틈새에 침투 패스를 곧장 찔러 넣으려 할 것이다. 알바레즈는 내려와 연계에 가담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라인 뒷공간을 겨냥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수비수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시메오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두 번째 세 번째 침투 옵션을 만들어낸다. 여기에 루크만이 측면에서 한 번에 안쪽으로 파고드는 드리블을 시도하면 클럽 브류의 수비 라인은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지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그 순간 공간이 더 넓게 벌어질 수 있다. 클럽 브류에도 간델만의 전진 패스와 맥스 딘반 제이리의 움직임을 활용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패스가 끊긴 직후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다시 한번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라인을 끌어올려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순간마다 AT 마드리드는 중원에서 두세 번의 간결한 패스로 압박을 벗겨낸 뒤 바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전형적인 나리가식 전환 패턴을 꺼내들 수 있다. 1차전에서 이미 다득점 경기를 치른 만큼 양팀 모두 초반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전을 가져가려 하겠지만 한번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면 흐름이 급격히 한쪽으로 쏠릴 여지가 충분하다. AT 마드리드는 홈 관중의 에너지와 라리가에서 다져진 경기 경험을 바탕으로 라인 컨트롤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공격 전환 구간에서 날카로운 선택을 이어갈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클럽 브류에는 센터백 전진 타이밍과 커버 슬라이드가 조금만 어긋나도 바에나와 알바레즈 시메오네 루크만의 침투 조합에 수차례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전반전에는 클럽 브류에가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확보하며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도 진짜 승부는 라인이 무너지는 타이밍을 더 잘 활용하는 쪽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 수비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전진 인터셉트 이후 복귀 속도가 둔해지고 그때마다 AT 마드리드의 직선적인 침투 한 방이 박스 안 결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라인 컨트롤과 전환 상황의 선택지에서 보다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이 웃을 가능성이 크고 구조적으로는 AT 마드리드가 승리를 가져갈 여지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T 마드리드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뉴캐슬 vs 카라바흐. 이 경기는 1차전 6대1이라는 스코어가 말해주듯 이미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수치로 확인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2차전이다. 뉴캐슬은 홈에서 또 한 번 전방 압박과 측면 스피드를 앞세워 상대를 자기 진영 깊숙이 묶어두고 추가골을 통해 완승을 굳히려는 의도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엘랑가는 측면에서 속도 차이를 이용해 풀백과 센터백 사이 뒷공간을 계속 공략하며 낮은 크로스와 컷백으로 동료들에게 여러 차례 슈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반스는 반대 측면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페널티 박스 안팎을 오가는 움직임으로 수비수와의 미스매치를 유도하고 직접 마무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카드다. 토날리는 중원에서 공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미드필더로 깊은 위치에서부터 좌우 전환과 짧은 전진 패스를 반복해 상대 블록을 계속 흔들고 세컨볼 경합에서도 앞서 나가며 2차 공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반면 카라바흐는 초반에는 아쿤자대의 뒷공간 침투와 주비르의 측면 돌파를 활용해 홈에서처럼 에너지를 쏟아부으려 하겠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 뉴캐슬의 빠른 전환에 그대로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 그래서 전반에는 카라바흐가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한두 번 정도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더라도 전체적인 점유와 슈팅 숫자에서는 뉴캐슬이 우위를 점하는 구도가 자연스럽다. 후반으로 갈수록 카라바흐의 체력 저하와 세컨볼 대처 미숙, 수비 지역 커버 속도 저하가 한꺼번에 드러나면 뉴캐슬 입장에서는 박스 앞 안쪽에서 연속해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박스 외곽에서 튕겨나오는 공을 토날리가 회수해 다시 측면으로 벌리거나 직접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반복되면 카라바흐 수비 라인은 점점 더 깊게 내려앉으며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흐름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 뉴캐슬이 1차전에서 이미 승부를 크게 가져갔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하게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기보다는 스코어를 선제한 뒤에는 실전 관리까지 겸하는 운영으로 전환할 여지도 충분하다. 그래도 홈 관중 앞에서 치르는 경기인 만큼 단순히 결과만 챙기기보다는 공격적인 장면을 몇 번 더 보여주며 경기를 마무리하려는 심리 역시 분명히 작동할 것이다. 결국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초반부터 뉴캐슬이 주도권을 잡고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조직력 전술 완성도의 격차가 다시 한번 누적되면서 스코어 차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진이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뉴캐슬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인테르 vs 보데글림트. 이 경기는 1차전 3대1 패배를 떠안고 돌아온 인터밀란이 유럽 무대 경험과 세리에어 팀 특유의 조직력을 앞세워 반전을 노리는 두 번째 승부다.
보데글림트는 전방에서 호그와 하우게, 살트네스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연계와 측면 침투를 통해 위협적인 장면을 만드는 팀이지만 후방 빌드업 단계에서 첫 터치와 방향 전환의 불안정함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가 몸을 열지 않은 상태로 공을 받으면 인터밀란의 압박 각도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며 선택지가 막히고 결국 안전하지 못한 패스를 시도하다가 위기를 자초하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와 튀랑이 전방에서 압박 출발점을 형성하고 그 뒤에서 바렐라가 패스기를 미리 차단해 빌드업 방향 자체를 강제로 측면으로 틀어버리는 데 능한 팀이다. 그래서 보데글림트가 처음에는 짧은 패스로 풀어나가려 하더라도 압박 두세 번만 제대로 걸리면 롱볼로 방향을 바꾸게 되고 그 순간부터는 세컨 찬스 싸움에서 인터밀란 미드필드에 주도권을 넘겨주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차전에서 이미 3실점을 허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상대 압박을 의식해 탈압박 시도에 조금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이 심리적 부담이 후방 빌드업의 여유를 더욱 빼앗아갈 수 있다. 반면 인터밀란은 굳이 점유율을 과하게 가져갈 필요 없이 바렐라와 튀랑의 압박 타이밍을 맞추며 상대 첫 패스만 틀어줘도 자연스럽게 높은 위치에서 볼을 탈취의 찬스로 연결할 수 있는 구도다. 라우타로는 압박 이후 전환 상황에서 공을 받자마자 슈팅 혹은 동료와의 원투 패스로 마무리를 빠르게 가져가는 유형이라 박스 근처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곧바로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보데글림트는 하우게의 개인 돌파와 호그의 박스 안 움직임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골을 노릴 수 있겠지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공을 빼앗기는 순간 인터밀란의 역습 속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1차전 스코어를 의식한 수비적인 심리가 작동하면 빌드업 과정에서 과감함이 사라지고 롱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가능성도 크다. 인터밀란은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불안한 첫 터치를 집요하게 노리며 박스 앞에서 두세 번 기회를 만들면 반드시 한 번은 득점으로 연결시키려 할 것이다. 이번 경기에서는 세리에어 팀의 저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전방 압박과 미드필드 장악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을 가능성이 높다. 전술 구조, 압박 강도, 수비 조직력, 그리고 두 경기 분량의 경험치를 합쳐보면 실수를 줄이고 상대 실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쪽은 인터밀란이다. 결국 이 매치는 보데글림트가 1차전 리드를 지키려다 빌드업 불안을 다시 노출하느냐 아니면 인터밀란이 압박과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느냐의 싸움이지만 흐름의 무게추는 후자 쪽에 더 가깝게 기울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레버쿠젠 vs 올림피아코스 이 경기는 1차전 2대0 스코어가 깔려있는 상황에서 중원 템포와 방향 전환 속도 차이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레버쿠젠은 기본적으로 3-4-3 구조에서 윙백과 이선 자원들의 전진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지고 볼이 측면으로 나간 뒤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다. 텔라는 이 전환 구간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맡아 공격 방향을 바꿔야 하는 순간마다 과감하게 패스 선택을 바꾸거나 직접 드리블로 수비 라인을 찢어놓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특히 텔라가 볼을 받는 위치가 터치라인에 붙어있는 지점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와 중앙 쪽에 가까운 지점인 경우가 많아 한 번의 방향 전환만으로도 올림피아코스 수비 블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안드리히는 뒤에서 텔라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며 전환 상황에서 떨어지는 공을 다시 회수해 공격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전반부터 중원 템포를 끊김없이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반면 올림피아코스는 두 줄 수비 앞에서 중원이 볼을 오래 끄는 장면이 많아질수록 공격 전개가 끊기고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엘카비가 준비한 침투 타이밍과 실제 패스 타이밍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헛돌고 되려 역습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버리는 위험한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레버쿠젠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텔라 중심으로 빠르게 방향을 전환한다면 올림피아코스의 느린 스위칭은 전후반 90분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1차전에서 이미 2대0 우위를 확보한 상태라 레버쿠젠은 굳이 라인을 과하게 올리지 않더라도 중원에서의 간결한 패스와 텔라의 스프린트 침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스코어를 앞서는 상황에서는 공 소유와 패스 횟수를 늘리며 속도를 조절하는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난타전으로 경기를 끌고 갈 이유가 없는 쪽이다. 올림피아코스는 추격을 위해 어느 타이밍에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이 곧 레버쿠젠의 역습 타이밍이 되고 하프스페이스와 측면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위험 구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올림피아코스가 얼마나 버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레버쿠젠이 언제 선제골 혹은 추가골을 만들고 이후 어떤 속도로 경기를 조절하느냐에 따라 점수차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 승부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레버쿠젠 승 강추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